뉴욕 증시는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도는 등 경제지표 부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내렸습니다. 수입물가 상승률이 2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4.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월세값 폭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업체들이 부당하게 전월세값의 편승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건보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9.7%가 증가한 2조 8,103억 원을 기록했지만 수입보다 많은 3조 1,045억 원을 지출해 2,942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약간 엇갈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겪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움직임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이게 시장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나오면서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원달러 원유는 3원 50전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0.2% 정도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이 경기 평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일단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관련주의 상승을 유도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도 좀 좋지 않았고요. 경제지표 쪽에 좀 악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서구 과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급등락이 약간 반복되는 양상이었는데 네. 어제는 좀 소강 양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네네. 역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프로그램 매물이 6천억 정도 나오면서 하루 만에 다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2029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날보다 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01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전전날 물론 37포인트 넘게 급등한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4.9라는 지금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반등을 줬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6천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다시 아래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은 현재 장중에 1,0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를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투신이 3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투신이 매수세를 집중적으로 좀 보인 종목은 LG전자라던가 포스코, 기아차, 삼성전자, KB금융 같은 대형주 중심이었고요. 어제 하루 업종별로 보면은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종이 목재가 3% 넘게 하락을 한 반면에 네. 전기 가스라든가 화학 운수 창고 업종은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전기 전자라든가 운수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어저께 특징적인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요. 노키아 반사 효과가 기대되는 LG전자라든가 10억 달러의 수주 소식이 나라던 현대중공업 그리고 전기료 인상 추진 소식이 나왔던 한국전력 등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화학 같은 대형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상태였고요. 네네. 1차 부도 소식이 나왔던 지능기업 역시 3일째 하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반면에 2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0.1% 정도 오른 52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은 장 종료 시에 72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인 반면에 네. 개인 같은 경우와 기관은 78억 그리고 127억 정도의 순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방어했고요.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 음식료, 담배, 기계장비 업종이 강승세를 보였고 네. 역시 지능기업의 여파로 건설이라든가 제약 등의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진 SFA라던가 작년 매출액 3천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몇몇 종목들 SFA를 비롯해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제 8%대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나왔죠. 어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장에서 이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지켜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탈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돌다리 두드리시듯이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이 하루 매수, 하루 매도에 현재 시장의 등락이 좌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2011년 들어서 외국인은 순 매도로 지금 전환하는 상태고요. 네. 현재 이 이탈되는 자금들은 유럽계 자금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자금 성격인 미국계 자금 등은 아직 이탈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적은 상태고 현재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혜 업종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아시아 신흥국들에 비해서 자금 이탈 규모는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최근에 이탈되는 자금의 성격을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로 해석을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크게 나왔던 외국인의 매도세는 점차 좀 둔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제 그 JP모건에서 그 MSCI 이머징 인덱스 지수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MSCI 이머징 지수에 대해서 올해 전망치를 1,500에서 1,300으로 현재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역시 또 매매 방향도 한번 심리적인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 우위 지속 여부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일도 어제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백어세이션 상태가 유지됐고 이 상태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는 지수는 크게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1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차익 거래 규모는 1.6조 원 정도를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차익도 역시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현재 2.2조 원 정도의 누적 그 순매도 규모도 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그 프로그램 수급 개선 또한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상태로 좀 보고 있고요. 지수가 만약에 저점을 낮추지 않고서 추가 하락이 제한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베이시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물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한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그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에 대한 감소가 그 투자에 대해서 매수 신호에 대한 그런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감소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역발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수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네,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를 잘 체크하자.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매물, 이 좀처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많이 줄어든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향후에 늘어날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또 상승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방향은 큰 상승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잘 거친 우량주를 중심으로 선별적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은 했었고 오히려 이 시점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조언을 드린 바 있는데요.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은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코스피의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은 그 여타 이머징 시장보다 하방 경직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간 단기간에 높아진 가격적인 부담도 해소된 만큼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또 이제 재차 강세장으로 만약에 진입한다면은 예상대로 조정을 마치고 어떤 종목이 상승세가 나올 것이냐,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데요. 네네. 2010년도에 이어서 역시 2011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단기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증가한 종목 중심으로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그 2월 조정 이후에 그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종목을 몇 종목 말씀드리면요. 호남석유라던가 SKC, 롯데쇼핑, KP케미칼, LG화학, 강원랜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2월 조정 이후에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종목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관심 종목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을 상당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승 가능성 100을 놓고 봤을 때 요즘은 몇 점 정도라고 평가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요즘은 솔직히 점수를 매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요. 네네. 일단 지수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은 기술적 성격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수는 재차 1970이었던 지난번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2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인 달이었습니다. 네. 이 2월 중에서도 2월 후반부로 갈수록 주식 매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간다면은 3월 달에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70-80%에 달한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관심 종목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봤었던 그 종목 AS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하나투어를 저희가 살펴봤었죠? 네. 지난주에 하나투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주가는 어땠나요? 네, 지난주에 추천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나오면서 역시 지수와 같이 밀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그 51,0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제시해 드렸고요. 단기간의 목표가는 57,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 가격은 4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천일 이후에 지수가 급락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현재 그 횡보하는 공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장중에 손절선으로 제시해드린 48,000원 부근을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종가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손절 가격이 48,000원은 종가상으로 지지해 놓은 상태고요. 네. 현재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인 만큼 손절선을 종가상 47,000원까지 열어드리고요. 네. 보유를 권유드립니다. 네. 만약에 지금 21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요. 네. 21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네.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 외에도 이 하나투어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 47,000원, 48,000원 구간에서는 네.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구간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네.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매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과장님께서 AS 하나는 확실하게 또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만도 AS를 해주셨는데 네. 꾸준한 상승세 타고 있어요? 네, 제가 네. 14만 원 깨지면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4만 4천 원 부근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네. 일단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역시 손절선 잘 지키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종가상 손절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삼성 SDI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하고 2차전지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동사의 현 주가 수준은 최소 가치에 근접한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2011년 이 회사의 연간 순이익 같은 경우는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 주가 수준은 역사적으로 크게 지금 현재 할인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최근에 또 2010년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네. 자회사의 지분율 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깊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역시 IT 기기,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이런 모바일 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전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니 이 회사의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드디어 개인의 매도 전환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상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15만 7천 원 부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소폭 조정이 나온다면 그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인 15만 1천 원 부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15만 1천 원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역시 종가성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5만 1천 원으로 조금 짧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인 18만 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18만 원 부근 제시를 해주셨고요. 중요한 손절가 15만 원 1천 원 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가상이죠? 네, 종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 오늘장 흐름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동시효과상으로는 지금 한 0.2% 정도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이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당장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네, 시장은 역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럴 때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하시거나 그리고 종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우량주 위주로 빠진 종목들, 단기간에 빠진 종목들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금 비중을 제가 50% 이상 확대를 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0% 중에서 10%씩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전략을 쌓아 놓으시면은 그 매수 단가가 낮아진 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아마도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소폭의 조정이나 소폭의 상승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런 식의 흐름을, 단기적인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적정한 비중,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셨는데 적정한 비중, 최수고 과장님이라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아마 50% 정도의 비중이었다면 현금이 현재는 주식 비중을 70% 정도까지는 늘려도 괜찮을 구간이고요. 차후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80%까지도 더 늘려도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수고 과장과 함께 다양한 소식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 SDI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하나투어 역시 관심권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움직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봤었던 종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 관련주로서 이 파트론 그리고 동양 EMP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두 종목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일단 파트론과 동양 EMP 두 종목 모두 지난주 이틀 영업일 동안은 큰 변화, 큰 흐름 없이 일단은 주가는 보합세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현재 2011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고
그 시장 중간에 있는 신제품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이 역시 태블릿 PC라는 부분이어서요. 향후에 신제품을 각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관련 부품 업체들의 올해 실적 상승세는 당분간은 좀 담보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이제 거래처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당분간은 그 IT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최선호 관심주로 두시고 매매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파트론, 동양 EMP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뉴스 잠시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서 본격적으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제휴를 한다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작년에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고부가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삼성전자도 4조에 걸친 투자를 비메모리 쪽에 좀 강화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은 비메모리가 향후에는 좀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라는 기사였습니다. 또 관련 종목으로는 네페스와 시그네틱스, 뭐 고려 반도체, STS 반도체, 알파칩스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 실적과 수급을 좀 갖춘 업체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같은 좀 변동성 큰 장세에서 좋을 것 같아서 네. 실적과 수급 두 종목을 좀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페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중에 범핑과 패키징이라는 분야의 시장에 좀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향후에 좀 시장의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업체가 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삼성을 비롯해서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이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업황이 일단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의 외주 비중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 특화된 네페스의 자회사 중에 네페스 PT라는 회사하고 이제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실적 부분과 자회사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투자 가능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매수가는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더라도 21,500원까지는 충분히 추격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4,000원 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손절가 쪽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예, 손절가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2만 원이라는 가격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2만 원을 추가적으로 하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하셔서 추가적인 가격 흐름을 보시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수급도 양호하네요.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 이런 추세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당분간은 실적 부분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각 그 대형 업체들의 좀 그 시류를 봤을 때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네페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STS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STS 반도체는 메모리 쪽도 사업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메모리 가격이 D램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도 또 집중을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하기보다는 외주 쪽으로 패키징을 많이 넘겨주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고 향후에도 그 물량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그랬을 때 외주 가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그러한 부분에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쪽 공장 진출을 하면서 필리핀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는 공장에 있어서 이제 그 캐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외형 성장, 그 매출의 성장성도 상당히 올해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패키징 쪽에 있어서는 STS 반도체가 글로벌 기업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원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현재 10,000원을 지난주 같은 경우 살짝 돌파를 했다가 현재 9,740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10,000원권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12,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승 추세의 흐름은 계단식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고 12,000원 선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0,000원 선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지지선은 어느 선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을 좀 중요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8,500원 선에서는 그 정도 선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거나 하면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TS 반도체 그리고 앞에서 네페스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기운을 따지자면 두 종목 비슷합니다. 어떤 종목을 좀 더 우위에 두시겠습니까?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페스가 충분히 좀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는 같은데요. 네. 역시 이번 장의 가장 큰 특징이 변동성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STS 반도체가 훨씬 가벼운 주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따른 탄력은 좀 STS 반도체가 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도 꾸준히 유지되고 주가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 있는 네페스를 매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STS 반도체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그리고 STS 반도체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게 STS 반도체라면은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점은 2,000선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점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좀 당분간 갑자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크되 주가의 상승폭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대형주는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매도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중소형주, 오히려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중소형 코스닥 IT 부품주 같은 중소형주에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직은 좋아 보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눈 최소구 과장보다 한층 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대형주들 쪽으로 해서 수익이 있으시다 그러면 매도 정리를 하시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선택은 본인께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저희가 STS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소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어제 장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이 중국의 CPI 일단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고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중국 쪽에서 조금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가 완전히 상쇄된 건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중국 증시 쪽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될 텐데 우리 증시 일단 오늘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0.2%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0.6%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보합이고요. 현대차 0.8%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주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하락을 했었는데 모비스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1.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0.3%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강세네요. 0.5% 정도 상승세고요. LG화학이 0.8%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3% 내리고 있고요. 삼성생명포와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호재를 만났었죠. 장중에 2% 넘게 급등세를 펼쳤지만 약간 그 폭을 줄였습니다. 한국전력 1% 중반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캐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LG전자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123,500원 선에 오늘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0.5% 밀리고 있습니다. 정유주들의 석유 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SK이노베이션 0.8%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2%대의 상승세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2에서 3% 수준으로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SO일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 약간 밀리네요.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그리고 SK텔레콤 상승 중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올 들어 최저가를 어제 기록했었는데요. 그 수준을 조금 더 아래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협력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그리고 또 인테리어 비용 보상 방안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유통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화점을 보유한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요. 롯데쇼핑의 주가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기업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거래가 정지된 상태죠. 우리금융은 0.3%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소식 0.3%, KT 역시 비슷합니다. 삼성화재, 삼성물산은 각각 강세고요. 하나금융지주 0.6%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1.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NHN은 약보합권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522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반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CEO쇼핑 강세고요. SFA가 시총순위를 쭉 끌어올렸죠. 0.7%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주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시총순위도 많이 올렸습니다. 어제 8%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이 메가스터디는 약세입니다. 1.1%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도 어제 강세였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을 내놓았죠. 1%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0.7%, 동서 1.5%, 네오이스게임즈 0.6% 각각 내리고 있고요.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M&A 기대감이 또 작용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이 홈쇼핑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때문에 M&A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8% 이상 급등하는 모습 어제 나왔었고요. 오늘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태웅과 멜파스 각각 강세고요. 차바이오엔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1.4% 오르고 있고요. 성화이텍, 포스코캠텍 약세고 아토 0.5% 오르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5.7% 급락하고 있습니다. SK컴즈는 보합이고요. 실리콘왁스가 동시호가 때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 하나투어 저희가 최승보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반등을 하고 있네요. 0.1% 오르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 호조 소식에 어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요 0.2% 오르고 있습니다. 코코 3.7% 오르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0.8% 하락 중입니다. 태광과 이오테크닉스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상승입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반 코스피가 약세인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진단해 주십시오. 예, 역시 지난주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이번 주는 반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되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역시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지수의 조정 압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기업 이익의 그런 회수 우려로 인해서 빠른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기의 상승 반전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경기선인 121선 지지력은 충분히 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섹터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모멘텀 중에서는 미국 모멘텀과 국내 수출 모멘텀이 가장 유효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 섹터 대응에 있어서도 국내 수출과 관련된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화학이나 자동차 그리고 정유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요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 화학, 정유주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 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 이틀째 내림세를 보였고 오늘은 양상이 조금 다르네요. 외환시장 소식 종합해 볼까요? 네, 어제는 역계 환율 상승 속에서 1123.2원으로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에 1126.2원으로 고점을 높였지만은 이후 중국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고 역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전일 대비 3.5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의 하락과 중동 불안 등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가 미 달러를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4.1원으로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도 20원대 중반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에 발표된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시 개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나타남에 따라서 서울 환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기조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강도 높은 환시 개입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고 보고서에서 명시한 2009년 2월에서 2010년 12월에 외환 보유액 대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보유 잔액이 102억 달러 증가한 것에 대한 불만 등이 그 배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고서의 초점은 한국이 아닌 중국 위안화 절상이고 미국은 향후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고려를 해서 우회적이고 또 공동 대응을 통한 압박으로 전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은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로 당국의 개입 명분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미 달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미 증시도 하락을 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도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로원과 또 엔원 환율의 하락 압력 속에서 이들의 쇼플레이가 원화 수요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겠고 상단에서의 내고와 둔화된 외국인 주식 순매도로 급등도 좀 제한을 할 듯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1130원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일은 1120원대 흐름이 이상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살펴보자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히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에도 약간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전환과 또 중국 CPI의 예상치 하회 등으로 전일은 채권시장 장중 강세를 지속을 하였습니다.
단기물 중심의 캐리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전 영역에서 금리가 소폭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 금리의 추세적인 그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금일도 좀 채권 시장에는 약세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일단은 강세 개장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그 일시적인 매수 전환으로 국채 선물은 그 21선 지지와 함께 단기 골든 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특히 역사적 최대치로 순매도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월 중순 이후 매물대 집중 구간인 현 가격 수준에서의 소폭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최근 시장은 외국인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일 국채 선물도 외국인의 장중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 국채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안전자산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보수적 관점으로 선물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물시장에서는 통관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에서 2년의 그 캐리 수요가 집중된 점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고 3년물 중심으로는 3.9% 선에서의 공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엎치락 뒤치락 정신이 없네요. 이제는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양시장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주십시오. 불안정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좀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요. 빠르게 좀 올라섰는데 다시금 밀리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시장 내부의 투자 주체들이 장 개시와 동시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변동성 좀 확대국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시작한 이후 1시간 정도는 조금 시장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섣불리 한 방향으로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추종하는 매매를 보이는 거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그다지 좀 좋은 흐름은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움직임이 좀 짧고 민감하고 그 수익을 거둔 데 도움이 안 될 때는 잠깐 비켜서 있은 후에 시간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시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급을 좀 잠시 살펴보면 뭐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초반이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볼게요. 업종에서 확 눈에 띄는 업종 지금 뭐 개장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딱히 눈에 띄는 업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움직임 중에서 그나마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시장이 그동안 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좀 오늘 아침에 좀 쉬어가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현대차 아니면 포스코처럼 어제 좀 움직임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약간 엇갈리는 그리고 시장 내부에서 흔히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사이에서도 움직임들이 좀 엇갈리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외국인 수급이 흐트러지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 구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집약해서 아니면은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몰아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것처럼 업종도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안 좋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외 종목들은 일단 지속적인 반등 성격을 보이면서 조금씩 같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이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상일 팀장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주식 안 하는 게 낫겠죠?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시장이 2100선까지 올라간 다음에 급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2100을 다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기술적인 흔히 이제 지지선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21선하고 61선을 크게 강하게 뚫고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 61선에서 좀 바뀌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선이 2030선 정도 전후로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쉽게 뚫고 나갈 만한 시장의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걸 감안한다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기대되는 수익보다는 조금 커 보인다. 이럴 때는 시장을 조금 피켜서도 지켜보는 게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열 팀장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좀 살펴볼까요? 0.3% 오르고 있습니다. 2018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3포인트 현재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오르고 있네요. 4원 40전 오르면서 1123원 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은 센 증시에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를 여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전문가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 드린다고 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고요. 전화 주셔도 관련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샘플러스에 대한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